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국회. 뭐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임시국회가 1월 8일 또는 9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해서 끝납니다. 그러면 이어서 만약에 임시국회를 열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혹시 구속될지도 모른다. 왜냐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이를 적극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내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겠다는데 무슨 방탄이냐 뭐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소환조사를 물론 안 받겠다고 하면 검찰이 체포동의를 요청하겠죠. 그러니까 받겠다고 했는데 아직 언제 받겠다고 답변을 안 했습니다. 검찰은 1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을 통해서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만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 날짜를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확정을 안 할까요? 방탄국회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임시국회가 혼이어서 공백 없이 열린다는 게 확정이 돼야 본인 신변이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이제 방탄국회라는 논리가 일반 국민들 사이에 너무 퍼져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야, 이게 왜 방탄국회냐? 이러면서 들고 나온 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산건설로부터 뭐 55억, 그 다음에 네이버 차병원 이런 데로부터 각각 뭐 40억 원 안팎. 이거 외에 뭐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뭐 이런 데로부터 해서 총 6개 관내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그러니까 성남축구단에 후원금을 좀 내달라. 그러면서 이 6개 기업한테 각각의 특혜를 줬다. 이거거든요. 인허가 등의 특혜. 그 예를 들어서 두산건설 하나만 얘기한다면 뭐 용적률 상향, 그다음에 용도 변경 뭐 이런 걸 해줬고요. 두산건설이 가지고 있는 부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원래 제2사옥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허가를 성남시에서 계속 안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관계자를 딱 불러서 아마도 성남FC에 후원금 내면 우리가 해줄게 뭐 이런 것 아닌가. 그래서 실제 성남FC에다가 네이버가 후원금을 한 40억 정도 내니까 42억인가 냈죠. 이 정도를 내니까 네이버의 제2사옥 인허가 허가를 내줬고 그다음에 출입구가 원래 분당수서 고속도로 그쪽으로 출입구가 나도록 돼 있던 게 아닌데 그 반대쪽으로 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낼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줬습니다. 네이버한테는 굉장한 특혜죠. 이런 걸 주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니까 축구단에다가 40억을 낸 거 아닙니까? 직접 내진 않았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거를 희망살림이라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광고비로 위장해서 낸 거죠.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축구단에다가 네이버 같은 데에서 40억 원을 후원했다. 믿어지지 않죠. 아마 4억 정도라면 혹시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명백한 대가로 보인다. 그 부분은 이제 뭐 검찰이 조사를 해서 나오겠죠. 이런 겁니다. 자, 근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이 방탄국회가 아니라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법조계에 알아보면 영장 청구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검찰 내부적으로 기소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 청구나 신병 구속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가 무슨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하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상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1야당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다. 구속 등 강제 수사를 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성남FC를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 왜냐하면 개인 비리가 아니라서 엄청난 법리 논쟁이 재판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1야당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1야당 당수가 전과 사범에다가 물론 다 벌금입니다만은 뭐 벌금 550만 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제1야당 당수가 이렇게 잡범 수준의 개인 비리가 많이 적발돼서 수사를 받는 사례도 없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또 하나, 자,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뭐 명백한 100% 증거가 없다. 명백한 100% 증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두산건설하고는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우리가 후원금을 낼게요 하는 공문도 있습니다. 그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무혐의 처분할 때 이 공문 압수수색도 안 했습니다. 그걸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그 공문을 찾아낸 겁니다. 아니, 진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문까지 오갈 정도로 대가관계가 명백한데 그게 100%가 아니면 뭐가 100% 증거입니까? 자, 그 다음에 구속사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은 두 가지죠. 영장 청구할 사안이냐 아니냐, 개인 비리냐 아니냐. 근데 이게 개인 비리가 아니면 뭐가 개인 비리죠? 아마 개인 비리냐 아니냐는 건 이런 걸 개념에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돈 먹은 게 있느냐. 근데 그거는 법률 마인드가 안 된 사람들 얘기죠. 제3자 뇌물죄는 자기가 돈 먹었으면 본인 뇌물죄가 되죠. 제3자가 돈을 먹도록 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돈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는 건 쟁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무지한 얘기죠. 자기가 돈 먹었으면 뇌물죄가 된다니까요. 자기가 돈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9월 말에 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전 용인시장을 법정 구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정찬민 의원. 법정 구속돼 있습니다. 그 혐의가 뭐냐면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 고급 타운하우스를 개발하는 업자가 있었습니다. 이 업자한테 이 당시 용인시장으로서 업자한테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똑같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 두산건설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 이거 하고 정찬민 용인시장이 보라동 일대 타운하우스 개발 업자한테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 정찬민과 이재명만 바꾸면 똑같습니다. 그럼 그 대가는 뭐냐? 이재명 성남시장은 본인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의 후원금을 대가로 받은 것이고, 이 사람은 정찬민은 자기 친형 등 친형하고 친구로 알고 있는데 그 세 사람이 땅 4필지를 시세보다 3억 5,200만 원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준 혐의, 이겁니다. 어떤 게 더 크죠? 자기가 구단주로 있는 축구단에 50억, 40억, 40억, 100억 이상의 수익을 얻도록 압박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자기 친형, 친구 뭐 이런 사람들한테 땅 4필지를 시세보다 각각 3억 5,200, 그럼 뭐 한 3, 4, 12, 한 뭐 15억도 안 되는 돈 아닙니까? 그 15억도 안 되는 돈을 사실상 친형과 지인들한테 이득을 보게 해준 혐의, 어떤 게 더 크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혐의가 훨씬 더 크죠. 구조는 똑같고요, 완전히. 그런데 그러면 정찬민 의원, 정찬민 전 용인시장은 과연 구속이 됐는가? 작년, 재작년 2021년 10월에요. 바로 이 문제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다가 작년 3월에 보석 허가를 받아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작년 9월에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으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시장에 부여된 인허가 권한을 이용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용진의 땅을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는 행위 등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법원 판결문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시장에게 부여된 인허가 권한을 이용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 구단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래서 엄벌이 불가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때 검찰은 징역 9년 벌금 8억 원을 구형을 했고요. 그런데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정찬민을 이 똑같은 사례에서 정찬민을 이재명으로 바꾸면 이건 완벽하게 구조가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허가 대가. 그 다음에 자기는 돈 안 받았습니다. 제3자가 돈을 받도록 인허가를 해주고 제3자가 돈을 받도록 해주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구속사안이 아닙니까? 차이라면 아마 정찬민 전 용인시장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한테 이제 선고를 받았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고를 받는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겠죠? 뭐 그런 정도가 차이인가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각종 매체 등에 나오는 친민주당 패널들의 논리도 이와 비슷한데 말이 되는 소리. 아니,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사례를 좀 연구를 하고 제3자 뇌물죄가 뭔지 좀 알고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볼 때 과연 이재명 대표는 뭐 구속 사유가 되는 사안이냐 아니면 개인 비리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방어를 해야 그래야 일반 국민들도 저 말이 좀 일리가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너무 어찌 보면 혹세무민이 좀 심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박홍근 원내대표 뭐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뭐 그다음에 민주당 뭐 일각의 방어 논리 이런 사람들의 방어 논리가 너무 그 혹세무민형이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 아닌가? 불과 몇 달 전에 징역 7년의 법정 구속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 중에 근데 그런 것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어거지로 우긴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그리고 그 이번에 다시 여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아니라면 다른 논리를 가지고 나왔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뭐 정말 국민들한테 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려면 제대로 된 논리를 좀 제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